사람들이 부산을 이해한다고 가야, 여긴 신라가 아니에요 원래가. 가야 지역이었는데 이제 신라에게 병합을 당했죠. 그리고 신라는 사실은 이 가야 입장에서 본다면 신라는 말이죠. 신라가 백제하고 더 가깝겠어? 고구려하고 더 가깝겠어? 역사적으로 신라는 북방 계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중국의 저기서 보면 이쪽 북조의 나라들로부터 고구려로 해가지고 신라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한 줄기고 한 문화권이고, 오히려 남방 문화에서 백제를 거쳐서 가야를 거쳐서 일본의 외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남방 문화 계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라는 오히려 부산 사람들을 본다면 신라는 사실 이질적인 문화입니다. 이질적인 문화예요. 근데 신라가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고구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가야를 멸망시킨 거는 신라가 신라 힘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고구려의 힘을 입어가지고 가야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라는 이쪽 그 고구려 쪽에 가깝고, 여러분들 광개토대왕비를 보면은, 광개토대왕비를 보면 AD 400년인가 그때에 자그만치 신라에다가 복이 5만 기를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당대 5만 병력이면 엄청난 겁니다. 5만 병력이 와가지고 신라를 외를 섬멸하면서 신라를 도와가지고 외를 섬멸했지만은 힘이 뭐예요? 가야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올라가면 BC 4세기까지만 올라가도 신라하고 가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어디가 더 셌겠어요? 가야가 물론 셌죠. 가야라는 나라는 이거는 철기 문명이 대단히 발달한 문명이고 당대의 엄청난 해상무역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 지역이, 여러분 부산 이쪽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이 광활한 평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광활한 평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조그만 이렇게 소국들이 분립되어 있던 형태란 말이야. 가야라는 어떠한 의식은 있었어도 그게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금관가야니 무슨 가야 이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제일 센 게 김해평에 자리 잡고 있던 금관가야였단 말이야. 근데 이쪽 문명에 말이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마나부를 여기다 두었다. 뭐 임나라는 거 있거든. 임나부를 여기다 일본 규슈 뭐 이쪽 지역에서 여기다가 그 식민지를 여기를 지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예를 들면 여러 고분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나도 어저께 여기 박물관을 가보고 알았는데, 우리 부산대학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잘 보면은 거기에 복천동 고분군이라는 게 있어요. 복천동 고분군에서 엄청난 가야 유적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 등자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등자라는 게 나오는데, 등자라는 게 뭐냐면은 말을 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기병하고 보병하고 어느 게 세겠어요? 보병은 기병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기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어마어마한 그 원자폭탄 같은 거야, 당대로 본다면은. 근데 이 기병도 말이죠, 말을 타잖아요. 그럼 말 안정하게 타겠죠? 말을 타면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봐. 알렉산더 대왕 같으면 말을 타가지고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뻗쳐 있다고. 두 다리가. 뭐냐면 말을 타면 말이 이렇게 어떻게 있으면은, 여기 말 한 장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말이죠. 이렇게 발을 거는 요런 쇠로 만든 그걸 등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다 이게 말을 탈 때 여기다 거는 거, 이거를 거는 것이 이게 획기적인 인류의 발명이라고. 아시겠어요? 이 등자를 걸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 말 위에서 서서 그전에는 예를 들면 그게 없으면은 말을 타면은 한 손으로 반드시 고피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활을 못 쏴요. 아시겠어요? 등자를 걸어야 되는데 이 등자는 아주 인류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그 전에 이것은 흉노족과 선비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4세기경에 인류의 등장을 하는데 바로 4세기에 가야 무덤에서 그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옛날에 갑옷 같은 거는 이런 통갑옷이야, 통갑옷. 알겠냐? 쇠로. 판갑이라고 그래서 쇠로 말이야. 이렇게 한 판으로 된 이렇게 이걸 하면은 이게 불편해, 안 불편해? 뭐 이게 안 된다고. 싸움이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냐면 이 판갑에서 갑옷이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은 찰갑이라고 그래가지고 괴갑이라 찰갑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게 전부 이렇게 조각조각 돼가지고 하면은 이게 유동성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등자가 나오고 이 찰갑이 나오면서 전투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비늘 같은 건 화살이 맞아도 이건 미끄러지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통갑옷을 할 때는 뭐냐면 활이 없이 그냥 그 등자도 없이 그냥 싸울 때 창으로만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이러는 것도 있잖아. 어? 아서왕 같은 거 보면은 말이야. 그런 싸우면은 이 통갑옷이 안 뚫리니까 좋지만, 그래서 두껍게 하지만 그건 무거워서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도 가벼운 갑옷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징기스칸의 갑옷이 아주 간결합니다. 맞을 때 맞아줄 때도 갑옷을 간결하게 해줘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이런 거, 이런 거 징기스칸 부대들한테, 몽골리한테 당할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우리 4세기경에 가야의 무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당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최신식의 무기들이 다 나옵니다. 무기들이 다 나오고 그것은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물론 철의 재련술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재련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련술이라는 건 고도의 열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풀무지를 할 적에 그것도 재미난 거예요. 풀무지를 이렇게, 옛날에 풀무 알아? 대장간에 가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람이 휙 나가지. 그러면 이게 석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이쪽으로 올 적에는 이게 피스톤 공기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슉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누를 때 하고 누를 때는 바람이 나가지만 이렇게 뺄 때는 어떻게 돼? 쉬지. 그렇게 되면은 열이 높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쉬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간단한 피스톤 이 구조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 양쪽으로 이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무슨 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도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뺄 적에도 동일하게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람이 계속 공급이 되는 간단한 풀무의 그 판막의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재련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야. 알겠어? 그 철의 재련술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적에 아주 재미난 일들인데, 그런 아주 고도의 재련 기술이 가장 첨단으로 다해있던 문명이 가야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해상무역국가로서 이 가야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엄청나게 진보된 문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를 제패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가야는 성격이 이쪽 남방 문화지만은 뭐냐면 엄청나게 바다를 끼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역을 통하지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 일본 사람들도 와서 살고 마음대로. 그러나 일본이 여기를 점령했다는 건 당대 문화 수준을 비교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